내 이름은 이주인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네, 저는 무고한 자들을 해치는 악인을 심판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날 한 청년이 내 사무소를 찾아왔다. 우선 이걸 봐주시겠습니까? 음, 이건 얼굴을 뜯어먹힌 흔적입니다. 청년의 왼쪽 얼굴은 치아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패여 있었다. 인간은 저런 상처를 낼 수 없어. 대체 무엇에 습격당한 거지? 우리가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며 폭소를 터뜨린 그 남자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리 말하는 청년의 눈에는 증오의 검은 불꽃이 깃들어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키요무라 시게루, 대학생이었다. 미지모토, 누구보다 높게 우아하게 뛰는 거야. 알겠지? 아, 물론이지. 선수권에서 우승하려면 리프트 높이가 생명이니까. 오랜 친구 미즈모토 씨와 함께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스포츠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아티스틱 스위밍이란 아! 음악에 맞춰 표현력을 뽐내는 수영 경기를 뜻한다. 우와, 저건 뭐지? 호흡이 딱 맞아! 멋있다! 어린 시절 아티스틱 스위밍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보고 큰 감명을 받은 것이다. 두 사람은 청춘을 아티스틱 스위밍에 바쳤다. 지금이다. 여 키오무라. 아직 높이가 부족해. 연습만이 답이네. 두 사람은 소꿉친구이자 같은 꿈을 쫓는 동지였다. 다만 학생 신분인 두 사람에겐 고민거리가 있었으니 수영장 대여비가 너무 비싸. 바로 금전 문제였다.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건 좋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어느 날, 키오무라, 이거 봐. 두 사람은 어떤 공고를 발견했다. 호화 여객선에서 서빙을 하는 단기 알바 공고였다. 일당이 4만 엔? 되게 높다. 두 사람에겐 절호의 기회였다. 쉬는 시간엔 시설을 이용해도 된대. 너무 좋은데? 수영장에서 연습할 수 있겠다.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입구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두 사람은 보란듯이 알바생으로 채용되었다. 우리 말고도 많이 뽑혔네. 돈이 얼마나 많으면. 너무나 근사한 내부 시설에 두 사람은 숨을 삼켰다. 마치 다른 세상 같아. 많이 더우시죠? 이거 드세요. 호화 여객선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알바생한테 음료수까지 무료 제공이라니. 그러나 이미 악몽은 시작되었다. 맛이 이상한. 왜 이렇게 졸리지? 음료수를 마신 두 사람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그들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여긴 기묘한 수상 구조물 위에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분명 배를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 모두 수영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다. 그러던 중 주동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났다. 저의 공모에 용매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 위에서 지금의 배틀을 벌이게 될 겁니다. 남자는 엷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뭐라고? 지금의 배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기서 떨어지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수면을 봐주십시오. 세상에. 남자가 가리키는 대로 수면을 확인한 그들은 곧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물 속에서 거대한 백상아리들이 뭐가 저렇게 커? 몇 마리나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다. 상어를 본 이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개소리 집어쳐! 얼른 꺼내줘! 완전 미친놈 아니야? 그래, 집으로 돌려보내줘. 이곳에서 배틀을 벌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한 발의 총성이었다. 정말 말이 많군요. 하칭민 주제에. 남자가 느닷없이 총을 쏜 것이다. 현장이 조용해지자 남자는 조금 전에 고귀한 분위기로 돌아가 말을 이었다. 각계의 대부호들께서 몹시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래 것들의 사정으로 이벤트를 중지할 수 없는 노릇. 서민들이 죽어라 싸우는 모습은 좋은 구경거리지. 누가 살아남을지 내기하지요. 지금부터 배틀 로열을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6명 중 살아남은 한 명에겐 5천만 엔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다. 말도 안 돼. 미쳤어. 자신에게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곳의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자,
기다리던 쇼타임입니다. 마치 그들의 비참한 미래를 암시하기라도 하듯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패닉에 빠진 그들은 죽고 싶지 않아. 기어이 이성의 끝마저 놓아버렸다. 살기 위해선 죽여야 한다. 참가자 중 한 명이 남자를 힘차게 날려버렸다. 물속에 빠진 남자는 상어의 먹이가 되어 최후를 맞이했다. 그러자 참가자들의 안색이 바뀌었다. 싫어, 죽기 싫다고. 난 살아남겠어. 장벽이 엄청나게 높아. 탈출을 막기 위해서겠지? 이 광기의 현장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 다른 두 남자는 격렬하게 싸우다 이거 놓지 못해. 함께 물속에 빠지게 됐다. 널 죽이고 살아남을 거야. 남은 사람은 의뢰인과 미즈모토 씨 그리고 금발의 남자뿐. 남자가 무시무시한 얼굴로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죽어라! 남자의 광기에 의뢰인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때 미즈모토 씨가 반사적으로 의뢰인을 밀었고 키오브라 위험해! 그로 인해 남자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다. 너부터 죽이지 마! 남자는 미즈모토 씨를 물속으로 날려버렸다. 수영장 안은 머지않아 미즈모토 씨의 피로 빨갛게 물들었다. 안 돼! 미즈모토! 남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승자는 바로 나다! 의뢰인을 죽음의 수영장 안으로 내던졌다. 이미 피맛을 본 백상아리들이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이쪽으로 온다. 인간이 도망칠 방도는 없었다. 이제 죽는구나.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상어와 의뢰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었다. 우승할 줄 알았던 금발의 남자가 물속에 빠진 것이다. 심지어 총에 맞았는지 피투성이었다. 피 흘리는 남자는 상어들에게 최적의 먹이였다. 상어들은 남자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두려움으로 몸이 딱딱하게 굳은 의뢰인에게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그는 놀랍게도 먼저 물속에 빠진 미즈모토 씨였다. 두 사람은 재빨리 수면 위로 얼굴을 드러냈다. 미즈모토 살아있었구나. 근데 팔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미즈모토 씨가 의뢰인의 말을 가로막듯 제안했다. 잘 들어 키오브라.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장벽을 넘는 거야. 잠깐만. 나는 어떻게 성공한다 쳐도 너는... 리프트는 두 사람이 그간 연습을 거듭해온 기술로 의뢰인이 미즈모토 씨의 다리를 밟고 뛰어오르는 것이었다. 키오브라, 나는 가망이 없어. 이 팔로는 무리야. 그때였다. 상어 한 마리가 의뢰인에게 달려드는가 싶더니 의뢰인의 한쪽 얼굴을 무참히 뜯어먹었다. 그때 미즈모토 씨가 단호한 얼굴로 소리쳤다. 다른 방도가 없어. 키오무라, 너만이라도 살아. 친구의 무서운 표정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방법은 이것뿐이야. 키오무라!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호흡을 맞추기로 했다. 미즈모토 씨가 목숨을 걸고 친구를 밀어올리자 타이밍은 완벽해. 의뢰인의 몸이 수면에서 높이 튀어올랐다. 그리고 간신히 장벽에 닿는 데 성공했다. 뒤를 돌아보자 미즈모토 씨가 엄지를 척 세우고 있었다. 키오무라, 정말 멋진 점프였어. 미즈모토! 의뢰인은 무아지경으로 달렸다. 배 밖으로 도망치자. 내리던 비는 어느덧 폭풍우가 되어 있었다. 놈들은 탈주자를 사살하려 했다. 탈주자다. 처리해라. 조준이? 그러나 폭풍으로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조준이 흐트러졌다. 그중 몇 발은 의뢰인의 몸에 맞았다. 살아야 돼. 미즈모토의 목까지. 그러나 의뢰인은 굴하지 않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거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저기 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살아있나?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해변에 떠밀려왔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경찰의 사정 청취를 받았다. 정말이라니까요.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군. 경찰은 그의 말을 조금도 믿지 않는 눈치였다. 의뢰인은 직감으로 알았다. 권력이 개입한 게 틀림없어. 여기 있으면 위험해. 그날 의뢰인은 병원을 빠져나왔다. 뒷문으로 병원을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당신이 키요무라지? 그 게임의 첫 번째 생존자. 바로 정보상 고다이였다. 거기서 뭘 봤는지 가르쳐줘. 답례로 좋은 정보를 줄게. 정보의 냄새를 맡고 그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의뢰인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정말 충격적이야. 친구의 원수를 갖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복수라. 그럼 내가 사람을 소개해줄게. 그 어떤 악인도 절대 놓치지 않는 지옥의 간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의뢰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친구의 미즈모토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키요무라 씨. 우린 그냥 경기를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인데 미즈모토는 고작 스물이었어요. 그 젊은 친구가 절 지켜주려고 목숨까지 버렸다고요. 근데 그놈들은 사람 목숨을 구경거리로 취급했어요. 상호범이 돼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놈들이라고요.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혼을 찢을 기세로 절규했다. 뻥 뚫린 그의 입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렀다. 미즈모토는 제 눈앞에서 상호에게 잡아먹혔어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미즈모토, 너와 함께 큰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이 비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서 어찌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수 있겠는가. 나는 곧장 정보상 고다이에게 연락을 취했다. 게임의 주최자는 에자키 모토미치란 남자야. 에자키는 해운회사 사장이자 재벌 2세였다. 술을 더 가져오도록 여자도. 부모의 돈으로 여자를 끼고 노는 데 심취한 망난이였다고 한다. 부친의 죽음으로 에자키는 사장 자리에 올랐지만 왜 이렇게 적재가 나는 거야? 얼마 못 가 회사는 심각한 재정 악화를 겪었다. 위기에 빠진 에자키는 어느 날 어떤 영화를 접했다. 이거야, 부자는 자극을 탐하는 법. 이거 좋은 상품이 되겠군.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에 관한 영화였다. 시대를 막론하곤 목숨을 건 싸움에 부자들은 거액의 판돈을 걸지. 에자키는 자신의 여객선에서 데스게임을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데스게임은 부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아주 즐거웠다네. 다음 게임도 기대하겠어. 감사합니다. 지금은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다. 생존자에게 상금을 준다는 건 거짓말이야. 마지막 생존자도 사살해서 증거를 인멸해왔어. 우리는 곧장 행동을 개시했다. 찾았다. 제가 선원이 되어 잠입할게요. 고다이의 정보를 토대로 구인 공고를 찾아냈다. 난 공고에 지원해 에자키의 선박에 침입했다. 와, 대단하네요. 음료수 한잔 하시죠. 멍청한 것. 물론 나는 음료수를 마시지 않았다. 자는 척을 했을 뿐이다. 그 후 우리는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뭐야 여긴? 아, 상어다! 데스게임이 펼쳐지는 무대로 발을 들였다. 하지만 내 목적은 다른 이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미안, 용서해줘. 수영장에 들어가자 굶주린 상어가 곧장 내게로 다가왔다. 왔군. 그러나 내겐 사명이 있다. 상어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어의 신경은 코 부분에 밀집되어 있다. 그 부분에 충격을 가하면 상어는 지레 겁을 먹는다. 움직임을 멈춘 상어의 등을 발판 삼아 나는 힘차게 점프했다. 그 결과 장벽에 닿는 데 성공했다. 덜치자다. 저 자식! 처리한다! 놈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총을 꺼내들었다. 느려 터졌군. 정말 프로가 맞나? 이런 허접한 경호원 따위 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감을 느낀 부호들은 도주를 시도했다. 이 일 똑바로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일로 리스크를 지는 건 사양이란 말이다. 너희도 따라와.
그쪽은 선원으로 변장한 루카와가 포박했다. 경호원들을 처리한 나는 에자키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옥을 보여주지. 따라와라. 뭐야? 괴물 같은 놈은. 수고했다. 오늘의 심판은 이곳의 설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고문이란 의식에 맞추기 위해 나는 가능하면 옷을 갈아입는다. 환복 후 선체에 있던 크레인으로 에자키를 끌어올렸다. 니놈들,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쓰레기만도 못한 재벌 2세. 놈의 권총으로 양무릎에 총알을 박아 넣었다. 내 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나 본데 사회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너희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쓰레기가 실없는 소리를 짓거렸다. 백이라면 아까 그 탐욕스러운 돼지들 말인가. 그 사람들이라면 한창 유람선 특별 이벤트를 만끽 중이에요. 놈들이라면 루카와가 배 갑판에 거꾸로 매달아 놓았다. 늘 그러했듯 나는 질문을 던진다. 너는 금전에 눈이 멀어 살인 게임을 벌였다. 그게 나쁜 짓이라는 걸 알고는 있나? 나쁜 짓? 서민 따위가 뭘 안다고 짓거려. 예로부터 부호들은 하층민의 죽음을 놀이로서 즐겨왔다. 내 시오는 무한의 가치를 가진 보물이야.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일단 이동시키지. 네, 저 인형 뽑기 잘해요.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야? 루카와가 컨트롤러를 조작해 에자키를 어떤 곳에 내리기 시작했다. 데스게임의 무대, 상어가 우글거리는 수영장으로. 무릎을 쏜 이유는 피냄새로 상어를 유혹하기 위해서였다. 다리부터 서서히 뜯어먹히는 고통에 에자키가 추잡한 목소리로 절규했다. 어느 정도 다리를 뜯어먹게 한 뒤 한 번 크레인을 올렸다. 내 다리가... 반성은 좀 하셨나요? 반성합니다. 거짓말. 잠깐만. 단계적으로 상어에게 뜯어먹히게 함으로써 절망을 극대화시킨다. 그렇게 무릎 위까지 살점이 뜯어먹혔을 무렵 어때? 살점이 조금씩 뜯어먹히는 기분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에자키가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진실로 반성했다면 기회를 주어도 괜찮겠지. 좋아, 기회를 주지. 나와 죽음의 배틀을 하자. 루카와 이동시켜. 잠시 후 우리는 데스게임용 수상 구조물로 이동했다. 덤벼봐라. 날 죽이면 용서해주지. 이건 하층민들이 아는 게임인데요. 심지어 다리도 없고. 1대1이면 많이 봐줬다. 시작해. 놈은 빛을 잃고 한층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데 너 재산이 얼마나 되지? 5억엔 정도입니다. 가난한 자로구나. 나의 재산은 10경엔. 니놈은 하층민이렸다. 그때 의문의 대부호가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아닌가. 오, 일본 국가 예산의 1000배나 되다니 엄청난 부자시군요. 10경? 그런 사람이 어딨어? 자, 놈이 사랑하는 쇼타임을 시작해볼까. 어이 하층민, 이제 네 차례다. 대보의 즐거움을 위해 한 몸 희생하도록. 왜? 기회를 줬잖아. 날 이기면 용서해준다니까. 온몸의 뼈를 산산이 부수고 난 뒤에야 놈을 상어밥으로 던져주었다. 그 후 소형보트로 피해자들을 구출했다. 이 정도 거리면 문제없겠지. 자, 불꽃놀이를 시작해볼까. 그러나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 아직 선내에 남은 부호들을 배와 함께 날려버리는 것이다. 다소 귀찮아지겠지만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자네 회수 비용과 청소 비용은 에자키의 회사가 되겠지. 이렇게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고 아티스틱 스위밍을 계속하고 있다. 미지모토, 난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할 거야. 지켜봐줘. 나는 믿는다. 그 가슴에 늘 친구가 함께하는 난 의뢰인은 목표를 반드시 이루리라고.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